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서 강원도도 다양한 대책들, 시책들을 내놨는데요. 자, 그런데 증가세를 보였던 강원도의 인구가 올 1월 달에만 1,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확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인데요.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첫 번째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진단 강원 오늘은 관련해서 1시간 동안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장철규 강원도 경제진흥국장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 분야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강원도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그 줄어든 게 아니고 네.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예.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는 거고. 증가세가 줄었다는 예,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말씀이시나요? 거고 인구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많죠. 일단 전국적인 경제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된 것만큼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수도권 이전 기업이 많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와서 40대 이상 인구가 와서 40대 미만의 인구를 많이 채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숫자가 또 줄었는데 이것은 그 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원인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건 네. 인구가 갑자기 준 건 아니고 네. 증가세가 네. 줄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 인재개발센터장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갔으면 해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저희가 하곤 하는데 네.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지 이게 정비례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8, 90년대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역사상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한 30만 명 정도가 8, 90년대 한 20년 동안 줄었는데 그 원인은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이제 석탄 지역, 폐광 지역이 이제 생겼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 진전과 함께 농산촌이 이제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게 8, 90년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로 옮겨간 사람들이 일자리를 쫓아서 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라는 거는 인구 이동이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인구 이동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에 있어서 일자리라는 거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한테 일자리는 직접적인 인구 이동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정비례한다고 봐도 그렇게 볼 수 무방하다는 있죠.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원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인적 자원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들어볼게요. 예, 인적 자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양적 증가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인구의 양적 증가라는 것은 지역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기본적 전제 혹은 인식이 상당히 이제 비용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동일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가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자원적 개념이 굉장히 추가가 되는, 따라서 인적 자원의 확대 혹은 인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원도의 하나의 자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희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인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대시켜야 될지 본격적으로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국장님, 올해 강원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것부터 들어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지금부터 크게 아주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그 동서고속촌철이 이제 연결이 된 춘천까지, 서울에서 춘천까지 그 전철이 연결되면서 인구 유입 증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SOC 확충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그 동해안 지역의 이제 발전소 대량의 투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최근에 지정이 됐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 기본 시설들이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량의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실까요? 예, 그 작년에 저희가 4만 9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5만 6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민간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다른 말로 이제 반듯한 일자리. 이 일자리가 한 19,000 정도가 되는데 한 23,000 개로 늘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민자 유치 함께 구체화되고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일자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도 한 3,000 개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어려운 부분 일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또 경영을 잘 되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또 많은 일자리 창출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15% 정도 일자리 더 늘렸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원 교수님, 뭐 강원도의 일자리 시책을 들어봤는데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 내놓고 또 성과를 많이 또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양과 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문제점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하는 창업의 활성화,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전제는 일자리 창출은 가장 직접적인 복지 정책이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전체 예산이 3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한 1조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커진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지만 결국 복지 예산이 커짐으로 해서 다른 경제 영역에서야 상당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히 이제 고령화를 맡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에 50대, 60대의 중고령 실업자들 그들에게 취업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복지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 체제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체제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평생교육 시스템이 앞으로 좀 더 취업과 재취업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취업률이 지금 50대의 취업률보다 떨어지는 것이 2010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의 취업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고용과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용 관련된 좀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한 지역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염돈민 센터장님 말씀도 좀 듣고 갈게요. 뭐 두 분 말씀하고 뭐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주로 경제정책 차원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도 성장기 같으면 경제가 성장할 때는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네네. 일자리라는 얘기를 크게 안 하고 그냥 계속 경제정책만을 이제 펴왔죠.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 사회정책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그 양극화 문제라든가 일자리에서 소외계층이 자꾸 생기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그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예.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요새 뭐 지식 기반 경제나 또 창조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창조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특정 그 우수한 인재들 외에는 나머지 그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노동기구 같은 데서도 지금은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는 부분을 크게 봐가지고 경제 정책하고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도나 이런 그 시군 같은 데서 이제 조금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거는 그 접합점에 있는 게 고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진흥국장님 와 계시지만은 그 고용정책과가 우리는 없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해도 시군만 해도 일본에서는 다 이 고용정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적인 위치를 하는 이 고용정책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경제정책하고 사회정책하고를 통합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나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해서 장철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그 양극화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 아까도 저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이제 4.0% 잠정 잡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2.1%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동해안 대량의 민자 유치가 오고 또 그래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예산 SOC 부분의 예산이 강원도가 다른 도보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까 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기업, 다시 말해서 풀뿌리 기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 이런 그 사회적 일자리도 강원도가 다른 보다도 이렇게 앞서가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양극화 현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일할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걸 잘 안 가거든요. 또 실업률도 존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강원도 산업인력 양성협의회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각 대학교, 인력, 민간 양성기관, 또 기업, 도, 시군 모여서 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스매치 현상도 그쪽
그 부분을 통해서 조정이 나가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인력 양성을 더 할 건지, 기업이 모자라는, 인력이 모자라는 기업에 어떻게 근로자의 인력을, 근로 취업 능력을 예. 확보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앞으로 부단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부족인데 여기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십몇 년 전에 대학의 인력 양성은 기업의 수요에 관계없이 예. 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한 인력이 기업에 가서 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적 낭비 요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최근에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더 기업에 밀착해서 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 어떤 기술 수요가 있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학 교육을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언제든지 양호한 인력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고급 그 일자리를 원하는 그 청년들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지금 부족합니다만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전략산업 부분에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지금보다 더 많이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구도 늘리고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근본적 대책이 아닌가. 뭐 뒤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기업 유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요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봤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강원도에 우수한 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원금도 참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었는데 지원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뭐 먹튀하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좀 어떤 대안들, 대책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글쎄, 기업 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기업 유치라는 것이 이 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의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를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일하게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 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나갈 수 있는 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결국은 결국 좋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 길러낸 인재가 여계로 나가지 않고요. 이 지역에 남아서 보다 직접적으로 강원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좀 단기적 혹은 좀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의 일하는 인재들에게 지역 인재 할당 제도와 같이 예.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돈민 센터장님,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럼 좀 어떤 점들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기업 유치를 그동안에 사실 도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해왔죠. 많이 해왔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제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그 사실은 지역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에 대한 인센티브, 결국은 그 땅을 이제 싸게 준다든가, 예, 예. 이것도 뭐 다 돈에 대한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인센티브를 쫓아서 오는 기업은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와서 이제 튄다든가,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먹튀하는, 현상들이 예.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호한 기업들은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올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인력 양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이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매취시켜 주는 방법.
그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뭐 얘기가 한 가지로 모여지네요.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을 병행해야만 된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장철규 국장님, 도에서도 뭐 이 부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해 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요. 아까 그 먹튀라는 거는 이제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주나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기업이 빈번하죠. 와서 예.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경쟁이 떨어져서 망한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을 먹튀라고 보면 안 되고요. 먹튀라는 거는 보조금만 싹 받고 가는 건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사고 공장을 져야 가능하거든요. 이제 공장을 짓다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먹튀라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예. 없지만 실제로 부동산 장사를 하고 가는 그렇죠.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예, 그런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기업은 그 지역에 경쟁력이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쟁력이라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원가 경쟁이 있느냐,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서비스 경쟁이 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기업은 그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부동산 투기로 올 기업들이 있고 예. 이 세 가지를 우리 상당히 염두에 두고 유치 활동하고 또 지금은 이제 기업이 망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망해도 우리가 준 보조금 준 거를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나요? 1순위 저당권을 선정한다든지 보험회사에 사업 이행 보험 보증 증권을 들어준다든지 이걸 꼭 하고 있어요. 이게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건 사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기업이 와서 경쟁에서 생산을 활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망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저당권을 또 설정하고 또 거기다 이행 보증을 설정해서 기업의 금융 비용을 더 늘게 하면 이건 기업 경영을 잘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안정장치 취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권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전 이걸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업이 올 단계에 제대로 검증해서 저 기업이 와서 경쟁력을 구사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기왕 줄 건 확실하게 주고 지원해주고 이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두 분 이제 박사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과 연계된 그런 대기업이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돼 있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해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거긴 예를 들어서 부전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전자원을 구입하러 외국에서 안 가도 되거든요. 그거는 원가 경쟁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용이하고 인력 양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이 정해졌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외국 자본이 유치가 되고 외국 자본이 유치가 되면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인력도 충원하게 되고 또 기업들이 많이 오니까 또 기업 인력도 충원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 유치를 뭐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유치 쪽으로 얘기가 조금 세긴 했습니다만 그럼 인재 육성을 먼저 해서 기업 유치를 하냐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선순위를 좀 둘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죠. 인재 육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오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또 그런 거를 노력하는 대학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 인력 양성, 선도 대학 육성 이런 이제 정부 과제가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가 많이 오는데 콜센터는 여성 인력들이 대량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그 폴리텍 대학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고등학생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효 여성 인력하고 미리 교육을 시켜서 딱 대기해 놨다가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고용 특약형 맞춤식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한 10몇 년 전부터 추진한 시책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부처가 이거를 지금 본받고 이런 제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콜센터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강원도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타시도로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도 어렵고 뭐 이게 악순환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글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유출된다라고 그러는 인구 쪽은 이제 젊은 층이라고 봐야죠. 네네. 강원도에 있어서 젊은 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대학 진학률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높은데 이 지역에 있는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느냐라고 예. 물어보면 대졸자를 찾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고졸자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대졸자를 수요로 하는 기업보다는 고졸자를 수요로 하는, 그러니까 초급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컸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역에 많은데 그런 데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국장님도 폴리텍 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그 직업훈련 기관이죠. 네. 근데 그러한 직업훈련 기관들은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도 소외돼 있고 일반인들도 학부모들도 직업훈련계 학교를 뭐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업훈련 기관들이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을 그 초등학교부터 철저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통해서 고졸자들 취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정하게 연령층에 맞는 그 직업 선택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김정원 교수님께서 강원 인적자원 개발원 설립 등 뭐 여러 가지 좀 그 방향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